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고양이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투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조용하게 지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지요. 고양이가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탁자 위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수십억 번이나 조회되는 인터넷 스타가 되기 아주 오래전, 그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사막과 초원에서 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작고 조용하며 인내심이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늑대와 달리 고양이는 협동을 통해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지어 사냥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를 지켜주지도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사회적 집단을 만들지도 않았지요. 야생 고양이는 철저하게 혼자만의 힘으로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이들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대 세계의 거대한 위협들에 비하면 야생 고양이는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늑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곰을 무서워했습니다. 밤이 되면 모닥불 불빛 너머에 숨어 있는 거대한 포식자들에게 공포를 느꼈습니다. 작고 줄무늬가 있는 고양이를 보며 이 녀석들이 언젠가 지구상 거의 모든 가정집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인간은 우연히 고양이에게 아주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맙니다. 약만 2000년 전 인류는 영원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사람들은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습니다. 작은 무리를 지어 먹을 것을 찾아 거대한 대륙을 끊임없이 이동했지요. 그러다 서서히 세계 곳곳에서 인간은 농사라는 혁명적인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끝없이 방황하는 대신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해 마을을 이루고 주변에서 농작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의 발견이 인류 문명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은 한 곳에 엄청난 양의 식량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곡물이었습니다. 거대한 곡물 더미, 말입니다. 겨울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했고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불행하게도 이 곡물은 다른 불청객을 끌어들였습니다. 처음엔 생쥐였고 그 다음엔 큰 쥐들이 몰려왔습니다. 초기 농경마을 주변으로 쥐떼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해가 진 후의 고대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창고에는 곡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벽 안쪽에서는 작게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밤이 지날 때마다 식량은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현대인들에게 쥐는 그저 성가신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쥐는 대단히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쥐떼가 창궐하면 온 가족의 생존이 걸린 비상식량이 송두리째 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근처 어딘가에서 야생, 고양이들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수천 마리의 먹잇감을 하나의 좁은 구역에 모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고 민첩한 포식자에게 초기 농경 마을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야생, 고양이는 더 이상 흩어진 쥐들을 사냥하러 사막과 초원을 끝없이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먹잇감이 인간의 마을로 알아서 모여들었으니까요. 고양이에게 있어 인류 최초의 마을은 사실상 거대한 생쥐 공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담한 야생 고양이들이 살금살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아주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건물 사이를 소리 없이 이동하며 해가 진 후 곡물 창고 근처에서 사냥을 했겠지요. 그리고 결국 인간들도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마을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이 작은 포식자들이 자신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양이들은 쥐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쥐를 말이지요. 훗날 인간이 사냥과 호의를 위해 파트너가 된 늑대와는 달리 고양이는 훨씬 더 단순한 이유로 인간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로의 편의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고양이가 식량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곁에 두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고양이는
인간이 우연히 끝없는 사냥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인간을 참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두 종은 서로에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사람 곁에서 지내는 것을 가장 편안해 하던 야생 고양이들은 엄청난 양의 먹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경계심이 너무 강했던 고양이들은 사람과 거리를 두었고 훨씬 더 힘들게 살아남아야 했지요.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는 인간 곁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고양이들의 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고양이는 개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개는 가축화 과정에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신체 구조가 바뀌었고 성격도 달라졌으며 행동 양식마저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집 고양이들은 유전적으로 고대 야생 고양이와 여전히 대단히 흡사합니다. 개가 늑대와 닮은 것보다 훨씬 더 비슷하지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현대 집고양이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프리카 들고양이는 지금 보아도 충격적일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모습입니다. 만약 오늘 당장 동네를 걸어가는 그 고양이를 본다면 여러분은 그저 누군가가 키우는 줄무늬 고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여러분의 집고양이는 여전히 집안에 살고 있는 작고 야생적인 포식자입니다. 녀석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움직이는 물체를 몰래 미행합니다. 이불 밑에 숨어 발을 기습 공격합니다. 창밖의 새를 몇 시간이고 말없이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인간과 뻔뻔하게 눈을 맞추면서 탁자 위 물건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립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복도를 내달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본능은 아주 먼 옛날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녀석들의 장난조차도 사실은 사냥 훈련입니다. 장난감을 쫓는 고양이는 수천 년 전 자신의 조상들이 야생에서 쓰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개와 달리 고양이는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완벽하게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사람과 협력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놀라울 정도로 잘 읽어냅니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명령을 따릅니다. 고양이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인간 문명이 스며들어 살기에 아주 편안한 곳이라는 걸 배웠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머물렀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과학자가 고양이는 스스로 가축화의 길을 걸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개를 길들였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 고양이를 길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을로 이주했고, 인간 역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이 관계는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져서 고양이는 인류 문명과 함께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고대 사회 전역으로 농업이 확장되자 고양이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무역로와 마을, 그리고 농장을 따라 이동했지요. 그러다 인간은 우연히 고양이에게 또 다른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배입니다. 곡물과 식량을 싣고 다니던 고대 선박들은 항상 쥐떼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쥐들은 식량을 먹어 치우고 전염병을 퍼뜨렸으며 소중한 화물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쥐떼를 소탕하기 위해 고양이를 배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들은 바다를 건너는 공짜 탑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작은 포식자들이 인류 문명과 나란히 거대한 대륙을 건너게 된 것이지요. 고양이는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뻗어나갔습니다. 인간이 식량을 나르는 곳마다 쥐가 따라갔고, 쥐가 따라가는 곳마다 고양이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고양이는 그저 유용한 동물을 넘어섰습니다. 특정 문명에서는 깊은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요. 고대 이집트만큼 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곳은 없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너무나도 숭배한 나머지 고양이를 해치면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사람들이 기르던 고양이가 죽으면 마치 진짜 가족을 잃은 것처럼 애도했다고 말합니다. 고양이는 수호와 풍요, 그리고 가정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여신 바스테트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고양이 조각상은 신전과 일반 가정집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고대 무덤을 발굴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수백만 구의 고양이 미라였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사막에 조용히 숨어 살던 동물이 지구상 가장 강력했던 문명에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여전히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쩌면 그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인간을 고양이에게 푹 빠지게 만든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강아지들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에게서는 태초의 고귀함이 느껴집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고양이를 신비롭고 감정을 읽기 어려우며 묘하게 영리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개와 달리 고양이는 여전히 인간 사회의 절반만 속해 있는 생명체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녀석들의 일부분은 여전히 야생의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본능의 흔적들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고양이가 푹신한 담요에 꾹꾹이를 하는 것은 새끼 시절 젖을 먹을 때 하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에 몸을 비비는 것은 자신의 냄새를 묻혀 영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죽은 동물을 집으로 물어오는 것은 여러분의 사냥 실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해서 먹이를 나눠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고양이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과학자들은 많은 고양이가 오직 인간만을 위해 특별한 울음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야생에서 다 자란 고양이들은 서로에게 야옹하고 우는 일이 거의 없지만 사람 곁에서는 끊임없이 말을 건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고양이들은 특정 소리가 인간의 관심을 끈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말 그대로 아주 정교하게 진화된 소리공학을 이용해 당신의 뇌를 조종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녀석들의 작전은 기가 막히게 통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마리의 집 고양이가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를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포식자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강해서도 무리지어 사냥해서도 인간에게 복종해서도 아닙니다. 사막에서 온 이 작은 고독한 사냥꾼은 인간의 문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 조용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들은 비싼 장난감과 따뜻한 침대, 자동 화장실, 그리고 오직 고양이를 위한 가구를 기꺼이 사다 바칩니다. 9시간 내내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다가 배가 고파지면 세상이 떠나가라, 밥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녀석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다른 가축들에 비해 여전히 남다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람 없이도 완벽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녀석들이 많습니다. 길 고양이 중 일부는 단 몇 세대 만에 야생, 조상들과 거의 똑같은 습성으로 돌아가곤 하는데 이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고양이의 가축화가 여전히 미완성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의 가축은 인간에게 깊이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그저 우리 곁을 편안하게 느낄 뿐입니다. 어쩌면 이 점이 가장 기묘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개는 파트너로서 인간과 함께 했습니다. 고양이는 기회주의자로서 인간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기회주의는 서서히 다정한 동반자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고대 사막 사냥꾼의 후손인 당신의 고양이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자신이라고 굳게 믿으며 당신의 집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고양이 간택 시스템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